안녕하십니까. 반가. 대한기능학회 회장 반에이치 클리닉 대표원장 이재철입니다. 오늘은 만성 피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스트레스 받고 삶에 찌들려서 너무너무 피곤하실 텐데 현대인들은 거의 모두 다 이 피로에 시달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풍족한 자원 속에 파묻혀 살아가지만 무언가 내 몸 안에서는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죠. 현대의학 기준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은 잠을 푹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피로가 우리가 평상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든가 출근하기도 힘든 그런 정도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강도의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실제 진단 기준을 만족할 만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해가 다르게 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능학에서는 이러한 만성 피로의 원인 중 많은 부분이 부신 피로와 고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부신 피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신이란 두 개의 콩팥 아시잖아요. 그 콩팥 위에 붙어있는 길이는 4 내지 5cm 정도, 높이는 한 2 내지 3cm, 무게는 1 내지 8g 정도의 아주 작은 호르몬 분비 기관인데요. 부신의 겉부분인 피질에서는 코르티솔, 알도스테론, 안드로겐과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되고, 부신 안쪽 부분인 수질에서는 노아에프레프린과 에프레프린 같은 교감신경이 자극됐을 때 분비되는 카테콜라민이 분비됩니다. 이 중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이 코르티솔은 여러분 스트레스 시에 신체가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콜레스테롤 원료로 쓰시는 거 아시죠? 콜레스테롤 원료로 써서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또 이 콜레스테롤은 DHA와 성호르몬으로 대사되기도 하고요. 인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항상성을 파괴하는 모든 것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데 코르티솔은 이에 대항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신에서 코르티솔을 오랫동안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면 더 이상 코르티솔을 만들어낼 여력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신 피로, 부신 고갈이라고 하는데, 인체가 이런 부신 피로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급성 스트레스 단계와 만성 스트레스 단계, 부신 고갈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급성 스트레스 단계는 당연히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염증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불안하고 수면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DHA와 성호르몬, 코르티솔 모두가 점점 감소하면서 부신 피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부종이 생기고 무기력해지고 만사가 귀찮고 휴일도 잘 타게 되고 우울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떤 경우는 구내염이라든가 방광염, 질염이 반복되고 감기도 잘 걸리기도 했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체내의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고갈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에 쉽게 중독이 되고 또 부실한 식단은 더더욱 부신 피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됩니다. 즉 잘 먹음에도 불구하고 늘 피곤에 쌓여 있는 것이죠. 코르티솔은 정상적으로 아침에 많이 분비되고 저녁이 될수록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부신 피로가 있는 환자들은 코르티솔 아침에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피로가 극심하고 오후가 될수록 뒤늦게 커피나 운동, 술 등으로 몸이 깨어나면서 체내의 일주기 리듬 자체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막상 잠을 자야 할 시간에 몸이 잘 준비가 되지 않는 불면증으로 밤을 새우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50대 이상의 여성은 열에 6명 정도는 부신 피로 증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최근 들어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20대에도 드물지 않게 부신 피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부족한 운동, 불균형한 식단이 예상되어 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을 장기적으로 오남용해서 발생하는 부신 기능 저하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충분히 자거나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가 특히 심하다거나 또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식곤증이 심하다거나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나 타액검사를 통해
부신 호르몬 검사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호르몬 검사를 통해 부신 필요가 진단되면 개인의 병력이나 상태에 맞는 부신 강화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고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치료의 효과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많은 병원을 전전하며 수많은 검사로부터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했던 환자들이 부신 강화 치료를 하면서 마침내 지긋지긋한 만성 피로가 해결되고 새 삶을 얻게 되었다고 말할 때면 의사로서 기능학적 치료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제대로 된 검사 없이 무분별하게 부신 강화제를 복용하면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거쳐 검사를 통해 부신 피로가 진단된 후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지긋지긋한 만성 피로 원인으로부터 부신 피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만성 피로의 두 번째 원인으로서 신경 전달 물질 및 자율신경 불균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